옷장을 열면 옷은 많은데 정작 입을 옷이 없고 집은 좁다고 느끼는데 실제로 쓰는 물건은 얼마 안 되는 그 답답한 느낌 다들 아시죠? 혹시 오늘 아침에도 리모컨 찾느라 한참 헤매셨나요? 어제 산 물건을 어디 뒀는지 또 기억이 안 나시나요?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가정에는 평균 6,000개 정도의 물건이 있는데 실제로 쓰는 건 고작 20%라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면서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고 있죠. 오늘 소개할 내용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리법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따라한 사람들은 집이 2배로 넓어진 것 같다고 말하고 청소 시간이 70% 줄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물건 중 무려 80%는 지금 당장 없어져도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산 운동기구 지금 어디 있나요? 3년 전에 받은 선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가요? 서랍 속 전선들 뭐에 쓰는 건지 아시나요? 일본의 정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를 통해 가려내야 할 것은 버릴 물건이 아니라 남길 물건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뭘 버릴까만 고민했지만 사실은 뭘 남길까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들을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물건을 정리하면 집이 2배로 넓어지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쌓인 종이 좀 세어볼까요? 은행 고지서, 가전제품 설명서, 영수증, 몇 년 된 잡지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모아뒀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봤을 겁니다. 요즘은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있어요. 필요한 건 스마트폰으로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종이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한 가정은 수납 공간이 평균 40% 늘어났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중요한 서류는 사진 찍어서 저장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세요. 특히 3년 이상 된 고지서, 이미 지난 행사 전단지, 안 읽은 잡지는 지금 당장 분리수거하세요. 서랍을 열면 나오는 그 수많은 전선들 다들 있으시죠? 뭐에 쓰는 건지도 모르는 전선, 고장난 충전기, 5년 전 핸드폰, 이어폰. 가정에 보관된 전자기기 관련 물품의 70%는 안 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전선과 기기는 버릴 것을 권합니다. 지금 당장 서랍 하나만 열어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전선 있으면 바로 버리세요. 정말 필요한 전선만 비닐봉지에 담아 이름표를 붙여 보관하면 서랍 공간의 절반은 바로 확보됩니다. 마지막으로 약통 정리한 게 언제인가요?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 지난 약을 그냥 두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유통기한 지난 약은 절대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잘못 버린 약이 물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동네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에 있는 약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약통 확인하시고 유통기한 지난 거 있으면 내일 약국 가는 길에 가져가세요. 옷장은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는 그 모순된 상황 공감하시죠? 파리 여성들은 평균 37벌의 옷만 가지고 1년 내내 멋지게 입는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옷 보유량은 약 200벌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자주 입는 옷은 고작 20벌에서 30벌입니다. 유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물건을 만졌을 때 설레는가? 옷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세요. 3초 안에 설렘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버릴 옷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본 사람들 말로는 옷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입기는 더 쉬워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를 게 줄어들면 고민이 사라지고 정말 좋아하는 옷만 남으니까 매일 아침이 즐거워지는 거죠.
1년 동안 안 입은 옷, 사이즈가 안 맞는 옷, 언젠가 입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 입을 옷, 이런 것들은 과감히 기부하세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옷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정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0세가 넘으면 하루에 하나씩 버려야 한다. 왜 50세일까요? 그때부터는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비우는 인생으로 바꿔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의 한 사모님은 3년 동안 청소를 안 하셨대요. 전문가가 청소를 도와드렸는데 사모님이 나중에 소중한 물건들이 사라졌다며 속상해 하셨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쓰레기인데 사모님에겐 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추억을 버리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완벽함이란 더 보탤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쌓아둔 물건들, 그게 정말 추억인가요? 아니면 그냥 짐인가요? 진짜 소중한 추억은 사진으로 남기세요. 옛날 표, 편지, 포장지 같은 것들 사진으로 찍어서 저장하면 추억은 영원히 간직하면서도 공간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낡은 골프채, 오래된 스키 장비,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캠핑 장비, 쌓여있는 여행 가방 중 실제로 안 쓰는 것들, 이런 건 누군가에게 팔거나 기부하세요. 5년 전 친구가 준 선물, 비싸게 샀던 장식품, 언젠가 고칠 거라고 생각한 고장난 물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집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소유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일단 가진 물건의 실제 가치보다 두세 배 높은 가치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 물건이 정말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책상 위에 방치된 5년 된 선물을 보세요. 친구가 얼마 주고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당신 삶에 어떤 의미인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 가족, 친구, 취미 같은 것들로요.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물어보세요. 이게 그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해당 안 되면 버리세요. 그게 정리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버려야 할 물건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집이 정말 2배로 넓어지는지 중요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상자 4개를 준비하세요. 없으면 쇼핑백이나 큰 봉투도 괜찮습니다. 각각에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세요. 쓰레기, 기부나 판매, 보관, 창고 보관. 그리고 방 하나를 정하세요. 침실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침실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씩 집어들고 3초 안에 결정하세요. 이게 어느 상자에 들어갈지. 망설여지면 일단 보관 상자에 넣으세요. 실제로 이 방법을 쓴 사람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물건의 30%는 쓰레기나 기부 상자로 갑니다. 30%예요. 집의 3분의 1 공간이 그냥 쓰레기로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면 감정이 개입됩니다. 반드시 3초 안에 결정하세요. 정리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수납의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동선, 사용 빈도, 같은 종류끼리. 주방을 예로 들어볼까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싱크대에서 씻고 도마에서 썰고 가스레인지에서 조리합니다. 그럼 칼은 어디 있어야 할까요? 도마 바로 옆이죠. 조리도구는 가스레인지 근처. 이렇게 동선을 따라 배치하면 요리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요리 시간이 평균 20%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쓰는 것은 눈높이에, 가끔 쓰는 것은 허리 높이에, 거의 안 쓰는 것은 높거나 낮은 곳에 배치하세요. 예를 들어 커피를 매일 마신다면 커피와 머그컵은 눈높이 선반에,
1년에 한 번 쓰는 명절 그릇은 높은 선반에 놓는 겁니다. 볼펜은 볼펜끼리, 약은 약끼리, 화장품은 화장품끼리.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집을 보면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볼펜이 부엌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침실에도 있죠. 같은 종류끼리 한 곳에 모으면 실제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보이고 같은 걸 또 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랍을 그냥 통으로 쓰고 계신가요? 그럼 공간의 절반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서랍은 반드시 칸을 나눠야 합니다. 다이소에 가면 1,000원짜리 칸막이도 있고 심지어 집에 있는 상자나 두꺼운 종이로도 충분합니다. 서랍을 4개에서 6개 칸으로 나누고 각 칸에 이름표를 붙이세요. 양말, 속옷, 벨트 이런 식으로요. 그럼 아침에 양말 찾느라 시간 허비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길이별로 정리해서 걸면 아래쪽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거기에 수납 박스를 넣으면 추가 공간이 생기는 거죠. 주방은 어떨까요? 프라이팬이나 접시를 쌓아두면 아래 것을 꺼내기 힘들죠. 세로로 세워서 보관하세요. 책꽂이처럼요. 그럼 공간도 절약되고 꺼내기도 쉽습니다. 리모컨을 찾는데 하루 평균 몇 분을 쓰시나요?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건 찾는데 하루 평균 10분을 쓴다고 합니다. 일주일이면 70분, 1년이면 60시간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모든 물건의 고정된 자리를 정해주는 겁니다. 리모컨은 TV 옆 바구니에, 열쇠는 현관 옆 그릇에, 우산은 현관 우산꽂이에. 그리고 사용 후엔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처음엔 귀찮습니다. 하지만 3주만 지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수납용품에 이름표를 붙이세요. 글씨로 써도 되고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사진을 붙여도 됩니다. 특히 손자 손녀가 있는 집이라면 그림 이름표가 좋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규칙입니다. 새 물건을 하나 사면 기존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겁니다. 새 옷을 샀다면 옷 하나를 기부하고 새 책을 샀다면 읽은 책 하나를 팔거나 기부하세요. 이 규칙을 지키면 물건이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새 물건을 살 때마다 뭘 버릴지 고민하게 되니까 충동 구매가 줄어들거든요. 실제로 이 규칙을 1년간 실천한 사람들 말로는 불필요한 소비가 평균 30% 줄었다고 합니다. 돈도 절약되고 집도 깔끔해지는 거죠. 아무리 잘 정리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질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정기 점검을 안 하니까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은 정리의 날. 3개월에 한 번은 옷장 점검. 6개월에 한 번은 서랍 전체 점검. 1년에 한 번은 집 전체 점검.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물건이 쌓이기 전에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매일 자기 전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타이머를 맞춰놓고요. 10분 동안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 리모컨, 소파 위 옷, 바닥에 놓인 가방, 싱크대 위 그릇. 타이머가 울리면 끝입니다. 20분 투자가 다음날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깔끔한 집을 보는 그 기분,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돈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25% 낮다고 합니다. 정리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의 문제인 거죠.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잡지에 나오는 그런 집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사진용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삶을 담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편한 정도의 정리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겐 아주 깔끔한 집이 편하고 누군가에겐 약간 물건이 있는 집이 편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 서랍 하나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내일 또 서랍 하나 정리하면 됩니다. 1년 후면 집 전체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세요.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요? 그곳부터 시작하세요. 타이머를 10분 맞추세요. 오늘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집이 2배로 넓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황금노후였습니다.